하지만 그 순간 밀지무잘당이 나타났고 초파는 서둘러서 루피를 데리고 써니오로 떠나가 곧바로 루피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크리마텍트와 제우스를 이용하여 아카이누가 밟고 있는 지면을 부숴버리며 아카이누의 발판을 빼앗았고 브룩은 곧바로 아카이누의 명구의 일부를 베었으며 프랑키는 마치 소방수처럼 아카이누에게 물을 뿌려버렸고 우솝은 아카이누에게 식물탄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지는 못하는 인물들이었기에 아카이누는 밀지무잘당의 공격을 가볍게 피해냈고 우선은 가장 거슬리는 능력을 보유한 나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나미에게 다가와 나미에게 명구를 날려버렸고 나미는 허무하게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가 나타나 허벅지살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튕겨내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여자를 공격하다니 이놈은 남자도 아닌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뒷갈비살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복부를 가격하였고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던 아카이누는 쌍디에게 타격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크게 분노하며 아 패기 사용자라니 귀찮게 됐구만. 한 놈을 처리하면 또 한 놈이 튀어나오고 정말이지 거슬린단 말이야 밀짚모자의 송이들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붙은 쌍디는 자신의 최고 기술인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리타이어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쌍디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곧바로 쌍디에게 견신 홍련을 사용하였고 쌍디는 꼼짝없이 마그마를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상을 회복한 조로가 나타나 아수라 발건 망자의 장난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팔을 베어버렸고 아카이누는 마그마를 통하여 팔을 재생하기는 하였으나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쌍디에게 씩 웃으며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소용돌이 눈썹 이라고 말했고 쌍디는 늦게 온 주제 으스대지 말라고 미역머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티격대기는 하였으나 확실히 위기 상황에서 루피의 양날개다운 강함을 보여주며 해군대장으로부터 루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아오키지는 아무리 아카이누라고 할지라도 조로와 쌍디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라고 여겨 자신도 이 대결에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 역시 흰수염에게 한 발을 잃었기에 현재 전투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조로는 쌍디에게 저 마그마 자식은 내가 맡겠다. 얼음 정도야 니놈 불로 녹일 수 있겠나? 라고 물었고 쌍디는 그래 아오키지 그때의 복수를 해줘야지. 감히 나보다 로빈 양을 먼저 한다니 라고 말하며 자신이 아오키지를 맡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아오키지가 얼음인간님을 알았기에 불을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흰수염에 의하여 한 발을 잃은 상태이기에 쌍디는 아오키지의 능력만 조심한다면 기본적인 전투에서는 자신이 앞서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목살을 사용하여 아오키지에게 다가갔고 아오키지는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이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월보를 사용하여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피해냈고 곧바로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한 뒤 정강이살을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얼굴을 차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땅에 처박혀버렸고 쌍디는 기세를 이어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 역시 쉬운 상대가 아니었기에 아오키지는 순간의 기지를 발휘하여 쌍디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순간 쌍디의 발을 집중적으로 올려버렸고 쌍디의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아무래도 니놈한테 이 스테이지는 잃은 것 같네 라고 말한 뒤 쌍디를 올려버린 이후 곧바로 쌍디를 파괴하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찰나의 순간 전신에 불을 피워 얼음을 녹여버렸고 아오키지의 킥을 맞아준 이후 빈틈을 허용한 아오키지의 얼굴에 다시 한번 쇠고기 버스트를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와 쌍디는 동시에 리타이어 되며 쓰러집니다. 아카이누와 조로는 맞붙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조로에게 곧바로 대분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뜨거운 거라면 카이도 우와의 대결에서 질리도록 상대했다고 라고 소리친 뒤 화염 가르기 6도의 갈림길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마그마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카이누에게 다가가 아수라 천위를 사용하였고 아카이누는 조로의 기술을 허용하며 몸이 베인 채로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은 조로는 킹을 쓰러뜨렸던 기술인 여망 3도룡 103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완전히 제압하려고 하였고 곧바로 공중에서 아카이누를 내려 찍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대결을 유심히 살핀 미호코는 정색하며 아직 진정한 강자와의 생사계를 해본 경험이 없구나. 이번 패배는 이놈에게 큰 공부가 될 테지 라고 말한 뒤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카이누를 내려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미호코의 예상대로 아카이누의 함정이었고 조로가 베어버린 인물은 아카이누의 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카이누는 지면을 마그마로 바꿔버렸고 조로는 마그마에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였고 아카이누는
있던 조로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명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르코가 날아와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섰고 밀짚모자 일당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명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정신을 차린 키자루 역시 나타났고 키자루는 네 상대는 나잖아 불사조 마르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마르코와 조로를 키자루에게 맡겨둔 이후 곧바로 에이스를 죽여버리기 위하여 밀짚모자 일당에게 향하였고 밀짚모자 일당과 힘수염 해적단은 필사적으로 아카이누를 막았었으나 분노한 아카이누를 막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아카이누는 에이스에게 다가온 이후 끝이다 해적왕의 아들 이라고 말한 뒤 명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가 등장하였고 샹크스는 그리폰을 이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샹크스가 나타나자 아카이누는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고 타 해병들 역시 지금 상황에서 샹크스가 진심으로 날뛰기 시작한다면 해군이 붕괴될 수도 있었기에 순식간에 샹크스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해적에게도 인의가 있다.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만약 이 이상 날뛰고 싶다는 놈이 있다면 나와라. 이 내가 상대해주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비켜 샹크스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아카이누를 죽이기 위해 돌격하는 모습을 보였고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기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원래의 컨디션이라면 폐양색 패기쯤이야 버텼을 법한 에이스도 오랜 기간 감옥에 투옥되어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았기에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졌고 잠시 정신을 잃었던 생고쿠가 전장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생고쿠에게 자신들에게 힘수염의 시신을 양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생고쿠도 너라면 괜찮다 빨간머리 라고 말한 뒤 힘수염의 시신을 샹크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전쟁은 끝났다 부상자를 옮겨라 라고 말하며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였고 힘수염 해적단 잔당들과 사나 해적단 밀짚모자 일당 연합군 등은 서둘러 배로 복귀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샹크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샹크스는 하루 뒤 어느 섬에서 힘수염의 장례를 치르자고 말하였고 자신은 루피와 인사를 나눈 이후 뒤따라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루피가 재회하게 되었고 루피는 샹크스를 오랜만에 만났다는 사실과 에이스를 구해냈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과거 후시아 마을에서 루피를 해왕류로부터 지켜줬을 때처럼 루피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 이제 이 모자를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자신도 어엿한 해적이 되었기에 이제 샹크스에게 모자를 돌려줄 자격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루피 밀짚모자는 네가 가져라 이미 네 것으로 유명하더구나 라고 말하며 폭소하였고 루피도 밀짚모자를 자신이 가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밀짚모자가 해적왕의 상징이며 루피가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인데요. 루피는 실제로 조이보이 이후 그 누구도 각성하지 못했던 전설적인 악마 열매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 능력을 사용하여 해군 원수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샹크스는 오래전부터 루피를 보며 로저를 떠올리기도 하였기에 자신보다는 루피가 밀짚모자를 갖는 게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와 30분가량 대화를 나눈 이후 이제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루피는 언젠간 다시 샹크스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떠나갔고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도 마린포드에서 벗어납니다. 나미는 에이스를 모처럼 구해냈는데 마지막 인사를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루피는 안 해도 돼 어차피 에이스는 살아났으니까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진짜로 에이스를 만나지 않은 이유는 자신 역시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기억이 있기에 현재 에이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지 알았기에 동생으로서 자리를 피해준 것입니다. 또한 모모노스케가 말한 과거에서 머무를 수 있는 12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기에 루피가 만약 힘수염 해적단 에이스와 회포를 풀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밀짚모자 일당과 루피는 과거 여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과거로 온 지 12시간이 지나며 미래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히오리가 시간 열매를 각성하는데 성공하며 일생에 단 한 번 영구적으로 타인을 미래로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고 밀짚모자 일당은 과거의 시간을 바꾼 이후 미래로 이동하지 않고 과거에 머무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의아함을 느끼며 이것도 운명인 건가 라고 말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정상결전 이후 신문을 통하여 세계의 여러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문들의 헤드라인에는 해군본부 불주먹 에이스 처형 실패, 해군본부 사실상 패배, 센고쿠 원수직 박탈, 새로운 해군 원수 펑크 하자드 대전의 승자 아카이누, 사왕 샹크스의 난입, 전쟁의 종결, 루키 몽키디 루피, 해군 원수 센고쿠마저 꺾다, 조이보이의 강림, 몽키디 루피 갑자기 등장한 초대형 신인, 힘수염 사망, 새로운 사왕은 몽키디 루피
루피, 끝나지 않은 로저의 공포 등의 기사가 실려 있었고, 정상결전에서 생고쿠를 꺾고 사실상 에이스를 탈환한 루피는 정상결전 직후 사왕에 등극하였으며 현상금도 무려 45억 베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렇게 높은 현상금을 받은 이유는 카이도우를 꺾을 땐 세계정부에서 니카의 존재를 감추기 위하여 현상금을 고의로 낮게 책정했으나, 이번에는 루피가 전세계 앞에서 니카 모드를 보여주었기에 어느 정도 루피의 현상금을 낮게 책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